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8일인데요. 바로 내일이면은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일은요, 여느 때 대통령 선거하고 달라요. 이제 5년 내내 우리 국민을 양분시킨 대통령,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5년 내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완전히 실패한 이러한 안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중요한 일 했습니까?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했잖아요. 그렇게 친노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의 안보 외교를 망가뜨려 놨는지. 중국의 산불 포기했잖아요. 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는 그 민생 바탕이 나온 것은 이루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일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망가뜨린 데가 있어요. 바로 대법원과 선거위원회를 최대한으로 망가뜨렸어요. 역사상 말이죠.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선거의 관리를 한 사례는 대한민국 창설 이래요. 6.15 부정선거 빼놓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인데, 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어제 출근길에 말이죠, 기자들을 만나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진정성 있고 없고 간에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출근길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과와 관련된 얘기는. 겨우 한 얘기가 뭡니까? 우선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 그리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잠시 후에 말이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의 관심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 의향이 표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과가 아니고 반드시 사퇴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대국민 담화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선거 끝나면 우리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저는 확실시 된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즉각적으로 맨 먼저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정선거, 물론 이번에 나타난 선거 자체가 완전히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정선거는 아니지만은 광의 개념에서 볼 때는 부정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정답이 아닌 투표 관리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정선거나 마찬가지예요. 4.15 때와 같은 그런 의미의 부정선거 의혹하고는 물론 이 결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불법적 요소는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본 투표가 완료된 후에 개표가 있기 직전에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일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 개표 시작 전에
선관위원회에서 거취 표명할 인사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거취 표명 없이는 아마 선관위에 다른 형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경우 선관위에 더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말이죠. 이렇게 서둘러서 선관위원장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앵커가 물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성급하게 부정선거 이런 거를 본인으로서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요.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길 거라는 예측은 한 달 전에도 이미 했던 거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상훈련도 하고 선거 관리를 준비해서 하는데 원래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밥만 먹고 선거만 연구하는 기관 아니냐. 그래서 독립적 선거기관을 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가 미숙하고 기획 자체가 부실할 수 있냐. 이런 정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조선일보 사설, 오늘 사설인데 말이죠.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망가뜨린 대법원 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이 대란이 터졌다. 이러한 제목의 사설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설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일 여러분들께서 투표할 때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열심히 쓰게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설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제가 말이죠. 이 좋은 사설들 소개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설이나 칼럼을 소개하는 유튜브들이 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각자 저도 뭐 제 의견으로 이제 논평을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주요 언론 매체 사설이나 전문가들이 쓴 칼럼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특히 1인 방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제가 그동안에 쭉 논평해온 것과 맥락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지 그래서 제 방송의 이 질적 수준도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또 다양한 의견도 들으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 싶어서 저는 종종 이렇게 좋은 칼럼과 사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설이라든가 칼럼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완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채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은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그리고 비닐봉지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고 확진자 경제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도 안 했다. 하루 2만 명씩 20만 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권 법조 썩그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오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문 대통령은 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 위원으로 강행 임명했다. 선거운동원을 이게 조회주예요, 조회주. 선거운동원을 선거 심판시킨 것이다. 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연임시키려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반을 불렀고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사람을 선관위에 앉혔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위에는 1명도 없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서 난동을 부렸다라고까지 했다.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만이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돼버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다. 김명수 법원은 현 정권이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 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2개를 연이어 내렸다.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었다. 대법원은 또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주었다.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들어 9명 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국가의 주축들과 같은 기관이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하듯이 자기 편 함량 미달 인사들로 채워 철저히 망가뜨렸다. 지금의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다. 참고적으로요, 이 선관위가 불신을 받는데 9명 중에 7명이 전부 친여 사람들입니다. 선관위 구성을 보면요, 위원장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정이고요. 위원이 정은숙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그 다음에 위원이 김창보,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 조병현 의원, 여야 합의로 임명된 사람. 이승택 대통령 지명. 여당이 임명한 조성대. 김명수가 지명한 박순영. 그러니까요, 7명 중에 여야 합의로 한 사람이 조병현 딱 하나인데 전부 다 친여성이 아주 명확한, 아주 확정된 인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정이 잠시 후에 이 성명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반드시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사퇴 의지가 없으면 반드시 우리 국민 내 여론의 압박으로 사퇴를 시켜라. 그리고 차제 말이죠.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한 거, 이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저는 근본적으로요, 이 선관위원 임명과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임명
이 제도, 이 법적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대개혁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정희가 어제 출근길에 사과 한마디 안 한 것도 문제인데 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국무회의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런 뻔뻔스러운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임종석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의 투표가 대통령의 내일을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양산으로 가느냐 국립대학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니 친문 인사들이요, 투표를 좀 잘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재명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마지막까지도 사과를 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김학의 사건 등등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이런 대통령을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사과 얘기를 죽어도 안 해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하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내일은 그러면서요,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일 본 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 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이 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자, 이게 여기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심의 분노, 정권 교체의 말하자면 분노를 다시 한번 불지른 오늘의 대통령의 입장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또 한 번 우리가 정권 심판 선거를 꼭 내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말이죠, 이 속구리 사전투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발표했지만 어제도 사과라는 말은 안 했어요. 노정희도 안 했어요. 이게 청와대와 선관위의 합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고 노정희가 사과를 안 하면 주무장관들만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합동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선거 주무장관들 전부 국민 앞에 고개 숙여라. 이러한 이 비판 입장문을 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압도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표, 최소한도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도 10%는 넘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10% 직전 숫자까지는 나올 거다. 이게 저의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 불을 질러서 이제 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